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 해병대원 특검을 며칠 전에 지들 멋대로 망치 두들겼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사실상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는 되지도 못했고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 개원식에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지금 연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우리 내부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발의하는 거 반대한다고요.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제3자 추천안 그것도 반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고요. 뭡니까?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경찰의 수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가지고 과실치사 혐의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날 발표하겠대요.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자, 그런데 이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즉 민간 전문가가 불러다가 이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 심의를 해야 돼요. 수사 심의. 그래서 어제 실제 경찰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심의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최종적으로 6명이 송치가 됐고 3명이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불송치된 3명 안에 어떤 사람?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 왜겠어요?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빼놓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외압을 했다는 게 저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특검까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서 실제 어제 경찰 수사 심의가 송치를 했는지 아니면 불송치를 했는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불송치했어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말단 간부 2명 불송치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경찰 수사 심의마저도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서 혐의가 없대요. 불송치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박정훈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게 맞네요. 박정훈이. 네? 지금 얘기가 뭡니까? 박정훈이 총 8명을 향해서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경찰에 이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군 검찰은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혐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첩을 보류를 시켰고 다시 사건을 회수해가지고 뭐 한 겁니까?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수사 외압을 가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까지 거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 혐의 없대요. 불송치 났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박정훈이 잘못한 게 맞네. 네? 혐의가 없는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 그거 잘못됐다, 다시 회수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항명하여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박정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훈이 잘못한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박정훈의 말대로 지금까지 이러한 선전선동을 벌였고 국회 내에서 지들 멋대로 해병대원 특검을 망치 두들겼던 민주당 책임져야죠. 민주당 책임져야죠. 나왔어.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됐대요. 혐의 없대요. 경찰에서. 자, 게임 끝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게임 끝났어요. 네, 경찰의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터 끝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있대. 그래서 박정훈이 이와 관련돼서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이 이첩했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가지고 이걸 특검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까지 했습니다. 근데 박정훈 지금 임성근 사단이 혐의가 없다라면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가 되겠어요? 외압을 가할 수가 없는데, 가할 요건도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 깨진 거야. 공수처 수사부터 지금 이상해진 거고, 지금 더 나아가 민주당이 특검 발의한 그 내용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혐의가 없는 사람을 왜 수사 외압을 가합니까?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깨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우리 내부에서 먼저 특검을 논하면 안 된다고요. 먼저 특검을. 민주당 좌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라는 걸요. 아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 나오기 전에 저렇게 먼저 망치 두들긴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먼저 해병대원 특검 제3자 추천해가지고 발의하자. 그게 대안이자 역발상이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그래 받아주자 라고 말한다고요. 함정 빠지는 거라고요. 근데 결과 나왔습니다.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 심의 결과 나왔어요.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8일날 나오는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경찰도 이와 관련해서 불송치 내려진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이 해병대원 특검의 모든 논리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좌파들이 요거 믿겠냐고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공수처도 못 믿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에 있는 수사기관은 다 못 믿어. 왜냐?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안 내려주니까. 그러면 경찰이 실제 이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민주당 좌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못 믿는다. 이래서 특검해야 된다. 난리법석을 부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보시면 이거 지금 누가 단독 보도했습니까? SBS가 단독 보도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단독 보도를 많이 했었던 왜 JTBC, MBC는 이거 못했습니까? 네? 아니 SBS 했어. 근데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뒀던 사람들, 가장 관심을 둬서 가장 많은 단독 보도했던 언론사, 왜 JTBC, MBC는 이거 보도 안 해요? 빨리 보도하세요. 빨리. 자,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들이 뭐 하겠습니까? 현실 부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현실 부정. 어떤 현실 부정?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지금 현실 부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좌파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현실이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문재인이고요. 민주당입니다. 왜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군 사건에 대해서 군수 완박해가지고 경찰에 이첩시키게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입니다. 니들이 한 거예요. 니들이.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언제 발족이 됐냐면요. 2021년 4월 13일입니다. 언제예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찰 수사심의위가 발족됐습니다. 여기 한 명 있네. 이 사람 누굽니까?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임명한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이네. 문재인. 네? 문재인이 임명한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뭐 발족했다고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족했다고요. 그런데 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했다고요?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했다고요. 설마 이거 부정하는 겁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경찰 수사심의위가 발족이 됐을까? 문재인이 이거 했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 더 나아가서 당시 법무장관 조국도 뭐 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국회 통과시켰잖아요. 당시 자유한국당은요, 표결 참석 안 했습니다. 다 니들이 한 거예요. 다 니들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법안,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심의의 발족, 다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한 겁니다.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 니들이 판 깔아놨는데? 우리가 깐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깔아놨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심의가 발족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 당시 군수 완박으로 군 사건을 경찰이 이첩시키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제 경찰의 수사 심의가 열렸는데, 그 수사 심의위에서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다시 보여드립니다.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됐어요. 혐의 없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없어요. 설마 이런데도 부정하는 겁니까? 이런데도? 그러면 당신들은요, 문재인 정권 5년을 다 부정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5년을.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민주당 좌파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경찰이 군 사건을 수사하게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 정권 민주당. 그리고 어제 경찰이 수사 심의를 열었던 것도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판은 다 니들이 깔아놓은 겁니다. 다 니들이 깔아놓은 거예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깔아놨던 그 판 아래서 경찰이 수사심의 열었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해병대원 특검은 완전히 판이 깨졌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정답대로 안 나왔다고 이걸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은 이 나라에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까? 바로 언론사들이 떠들었기 때문이에요. 언론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병대원 사건이 실제적으로 떠오른 이유가 편향된 언론사, 특히 JTBC, MBC가 연이어서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제는 누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하다못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JTBC가 이 카톡방을 단독 보도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같이 했습니까? MBC도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권선동 의원이 뭐 했다고요? 그거 야당의 제보 공작이자 정원 유착의 의혹이 있다라고 기자회견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특정했습니까? 바로 이 김규현을 특정을 했죠. 김규현. 김규현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주당으로 이렇게 실제 지난 총선에 나왔던 사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저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날 이때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은 잘 보세요. 우린 일단 한 가지는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 카톡 대화방을 JTBC에 던져준 사람이 김규현이다. 이걸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부정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의심됐던 게 뭐냐면요. 지금 JTBC, MBC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해병대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랑 통화를 했다. 몇 차례 통화했다. 몇 번 통화했다.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했다. 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단독 보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JTBC, MBC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대통령까지. 네? 대통령이 몇 날 며칠에 누구랑 몇 차례를 통화했고 대통령이 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또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를 했다. 라는 식으로 연이어 보도했던 게 바로 JTBC,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의 공통점을 찾은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4년 5월 28일 보도예요. JTBC가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돼서 168초 동안 통화했다고 보도한 게 지난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독 보도를 누구도 했느냐? MBC도 똑같이 했어요. 이종섭 168초 통화. 언제? 같은 날짜에.
JTBC도 168초 통화를 지난 5월 28일 날 단독 보도했고 MBC도 지난 5월 28일 날 이종석과 관련돼서 168초 통화를 같이 했다고요. 같은 내용 같은 사람의 보도를 같은 날짜에 단독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언론사가 아니라 JTBC, MBC가 쌍으로 같은 내용의 같은 타이틀을 달고 같은 날짜에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실제 한겨레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확인 나선 군사법원 이종섭 통화 내용 문자를 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지난 2024년 5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박정훈은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재판. 그리고 박정훈이 받고 있는 그 군사재판에서 뭐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통화 내역과 문자를 들여보겠다라는 기사가 뜬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2024년 5월 17일.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2024년 5월 17일 이 기사에 따르면 박정훈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이종섭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종섭 이 168초 동안 통화했다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단독 보도로 JTBC, MBC만 같은 날짜에. 군사법원과 관련돼서 보도 나온 건 5월 17일. JTBC 단독 보도 5월 28일. MBC 단독 보도 5월 28일.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겨레 기사를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훈 대령 재판부 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통화 기록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정훈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군사법원에서 어떤 사람 유재은의 통화 기록을 본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보도된 게 언제냐? 6월 11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단독 보도가 나오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요. 유재은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8-800 대통실 통화. 번호가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 MBC 단독 보도가 언제냐? 6월 26일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 나온 건 6월 11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재은과 번호가 나왔던 MBC 단독 보도는 6월 26일.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친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순서로 봤을 때 박정훈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군사법원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통화 기록을 보고 그 통화 기록을 본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통화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JTBC와 MBC한테 단독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건 뭐였냐면은 설마 여기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지금까지 JTBC, MBC가 보도했던 이 통신 기록이 모두 다 어디에 제출이 돼 있냐? 박정훈의 항명죄 군사재판에 모두 다 제출이 됐다는 겁니다. 모두 다. 싹 다 제출돼 있대요. 네? 그 어떤 언론사도 단독 보도하지 않았던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의 통신 기록, 그 모든 통신 기록이 지금 박정훈 항명죄 군사재판에 모두 다 제출돼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설마 이 소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까? 네? 지금까지 MBC, JTBC가 단독 보도했던 그 통신 기록과 관련된 모든 소스가 설마 이 박정훈의 군사재판의 소스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첫 번째, 박정훈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두 번째, 박정훈을 변호하고 있는 김규현한테. 왜냐? 당신들 볼 수 있잖아요. 왜냐? 당사자니까. 사건 당사자인 박정훈 총신 기록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재판 기록은 당사자가 들여다볼 수 있고 당사자가 들여볼 수 있다는 건 실제 변호인도 들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김규현은요 한 번의 전적이 있잖아요. 어떤 전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JTBC의 골프 모임 단독 보도. 권선동 의원에 따르면 지금 이것을 흘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김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설마 이 통신 기록도 이 많은 통신 기록도
그쪽에서 흘린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갔잖아. 왜냐? 언론사가 갔잖아. 자,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고 있느냐? 실제 권선동 의원도 하고 있어요. 권선동 의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변호인단의 가장 노골적인 정치 행위 중 하나가 통신 조회 기록 배포 행위입니다. 본인의 승낙 없이 재판 자료를 유출했다면 이는 변호인단의 또 다른 잘못입니다. 만약 박대령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남아 정치 공작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박정훈 대령이 직접 유출한 거냐? 아니면 박정훈 측의 변호인이 배포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궁금증을 누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현직 의원도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 물어봐야죠. 이거 물어봐야죠. 당신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요,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왜냐? 우리는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뭘 봤냐? 과거 이재명이 이화영의 재판 기록을 본인의 SNS에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대놓고 공개했어요. 심지어 민주당도요, 이렇게 아예 썼습니다. 민주당 내 아예 자료를 썼어요. 지금 모자이크 돼 있는데 아예 썼어요. 이거 엄연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인 현근택이 이화영 재판 기록 증거 유출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지금의 이 모든 단독 보도와 관련돼가지고 박정훈 측이 이것을 언론사에 주었다라면, 그리고 그에 따라 언론사가 보도했다면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음표 던진다고 저들이 답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맡겨야죠. 누구한테? 수사기관한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현근택이 이렇게 검찰에 기소당했던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 쪽에서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의심됩니다. 이거 우리 수사 좀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현근택이라고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돼서 요런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현근택을 특정해 준 겁니다. 우리는 현근택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수사 의뢰를 하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현근택을 특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현근택은 지금 기소되고 경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굳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이런 전후관계들을 문서로 담아서 수사 의뢰를 하면 경찰과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수사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 보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거 누가 만들어낸 거냐?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정인을 이름을 거론 안 하고도 충분히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의뢰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검경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나올 것인지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대로 그 사람들이 과연 이름이 등장할지 안 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줘야죠. 우리가 목소리.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런 의심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함께 목소리 내달라. 전당대회 후보들도 함께 목소리 내달라. 그래서 빨리 수사 결과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 밝혀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통신 기록이에요. 대통령 통신 기록. 심지어 재판 기록입니다. 재판 기록이에요.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게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유출이 됐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